그 날 밤 경복궁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가 과연 누구의 것이었겠사옵니까? 전하, 이는 신하의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할 일이옵니다. 그 절규 속에 담긴 충절과 그 충절을 짓밟은 잔혹함이 조선을 핏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허나 그 어둠의 끝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사옵니다. 명종 8년 천츠워 53년 가을 경복궁 교태전 일대는 고요한 정막에 쌓여 있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궁궐뜰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처마 끝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적적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교태전 깊숙한 침전에서 문정왕후 윤씨는 차분히 불경을 읽고 있었다.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위엄 있는 용안에는 예리한 지혜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천천히 움직였고 입술에서는 낮은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비마마 상선이 들어왔사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상궁의 목소리에 문정왕후는 잠시 독경을 멈추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입께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들어오너라. 상궁이 들어와 깊숙이 절을 올리자 문정왕후는 경전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물었다. 상선이 어떤 일로 왔느냐? 대비마마, 승정원에서 올린 계본이 있다 하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조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뢰고자 한다 하옵니다. 문정왕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비록 대비의 신분이지만 어린 명종을 대신하여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는 조정의 모든 일이 중요했다. 특히 요즘처럼 신하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리하거라. 상선을 드리도록 하라. 잠시 후 상선 기만로가 조심스럽게 침전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정왕후의 신임을 받는 측근 중 하나로 조정의 대소사를 그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깊은 절을 올린 후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대비마마, 오늘 조정에서 몇 가지 일이 있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먼저 이조판서 윤원형 대감께서 관리 선발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사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등용하자는 내용이옵니다. 문정왕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원형은 그녀의 친동생으로 조정에서 그녀의 뜻을 관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 좋은 일이로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느냐? 기만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비마마, 일부 신하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사옵니다. 누가 감히 그러하였느냐? 좌의정 윤임 대감과 우의정 이기 대감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아뢰었사옵니다. 문정왕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윤임과 이기는 조정의 원로 대신들로 종종 그녀의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곤 했다. 비록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들의 발언에는 항상 미묘한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하였느냐? 국가의 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전례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아뢰었사옵니다. 문정왕후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조정에서의 이런 미묘한 대립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권력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나. 문정왕후가 천천히 말했다. 허나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다. 너무 전례에만 얽매이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느니라. 문정왕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궁궐 너머로 펼쳐진 한양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어린 명종을 보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자신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조정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과연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문정왕후의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 8년 9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 승정원에서 급히 올린 계본 한 통이 교태전에 도착했습니다. 대비마마 급보가 있사옵니다. 상궁의 다급한 목소리에 문정왕후는 즉시 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의 급박함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세운 일이냐? 승정원에서 올린 계본인데 어젯밤 사헌부에서 탄핵장이 올라왔다 하옵니다. 문정왕후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탄핵장이라 함은 신하들이 다른 관리의 잘못을 고발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 탄핵장이 올라왔다는 것일까요? 누구에 대한 탄핵장이더냐? 상궁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조판서 윤원형 대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옵니다. 문정왕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원형은 그녀의 친동생이자 조정에서 그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겨냥한 탄핵장이 올라왔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탄핵의 내용이 무엇이냐? 관리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혐의라 하옵니다. 문정왕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조정에서 윤원형이 제시한 관리 선발 방안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이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서서 개인적 공격으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탄핵장을 올린 자는 누구냐? 사헌부 지평 박충원과 정원 이세좌가 연명으로 올렸다 하옵니다. 문정왕후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박충원과 이세좌는 모두 유님과 이기 등 원로 대신들과 가까운 인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감찰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즉시 상선을 불러들이거라. 그리고 윤원형에게도 급히 연락하여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상궁이 물러간 후 문정왕후는 침전 안을 천천히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그녀의 복잡한 심경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1시간 후 김한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사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탄핵장이 올라온 후 조정의 신하들이 크게 두 편으로 나뉘었사옵니다.
윤원형 대감을 지지하는 측과 탄핵을 정당하다고 보는 측으로 말이 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원형이 급히 궁궐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침전에 들어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이번 일로 큰 근심을 끼쳐드려 죄송하옵니다. 문정왕후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그의 모습에 이제는 피로와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연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형아, 네가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잘못을 저질렀느냐? 대비마마, 제 양심에 걸어 말씀드리옵니다. 저는 오직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서만 일했을 뿐이옵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관리 선발도 오직 능력과 덕망을 기준으로 하였사옵니다. 윤원형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에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은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하옵니다. 대비마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를 빌미로 삼아 대비마마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 같사옵니다. 김한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대비마마, 이번 일은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조정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격변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굵어져서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침전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선의 말이 옳다.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문정왕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원형아, 네가 결백하다면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네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번 일은 단순히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제 끝났고 치열한 권력 투쟁의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종 32년 한양 창덕궁, 문정왕후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원형 탄핵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소문들이 궁궐을 휘감았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움직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굽히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문정왕후는 보고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승정원에서 올라온 각종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갈등의 기록들, 조정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비마마, 우의정 2기 대감께서 아련을 청하였사옵니다. 문정왕후는 잠시 붓을 멈췄습니다. 2기, 윤원형을 탄핵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2기가 직접 아련을 청한다는 것,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드리도록 하라. 하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2기가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순을 넘긴 그의 모습에는 오랜 관료 생활에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국가의 중대사로 감히 아련을 청하였사옵니다. 현재 조정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옵니다. 2기의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윤원형 대감에 대한 탄핵으로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문정왕후가 날카롭게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경에 걱정할 일이냐. 탄핵이 정당하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 아니냐. 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친족을 과도하게 중용하신다는 비판이 이는 왕실의 권위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문정왕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이기의 말은 겉으로는 충신의 간언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경은 과인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문정왕후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기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사옵니다. 궁궐에서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가. 문정왕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는 이기. 그의 전략을 그녀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경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제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목적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윤원형 대감이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시기를 건의하옵니다.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것이 조정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길이라 생각하옵니다. 문정왕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기의 제안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윤원형이 물러나면 당장의 혼란은 진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맹자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의 뜻은 알겠다. 물러가거라. 이기가 물러간 후 문정왕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한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큰일이 일어났사옵니다. 사간원에서 추가로 상소를 올렸사옵니다. 윤원형 대감뿐만 아니라 대비마마의 수렴 청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사옵니다. 문정왕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윤원형을 넘어서서 그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조선의 전통에 어긋난다. 외척의 세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내용이옵니다. 김한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정광후를 오랫동안 섬겨왔기에 이런 무례한 상소에 개인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간 박광우와 정원 이세좌 등이 연명하였사옵니다. 분명히 유님 대감과 이기 대감이 배후에 있을 것이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문정왕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원형아,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네 뒤에서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문정왕후의 눈빛에는 굽히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종시대 새벽이 차에 오기 전 교태전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비마마, 큰일이 났사옵니다. 상궁의 절망적인 외침이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연합하여 문정왕후에게 직접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수렴 청정 중단을 요구하는 상소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소의 내용이 무엇이냐?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원형 대감의 즉시 파직과 대비마마께서도 정치에서 물러나시라는 그 순간 문서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30여 명의 관원이 연명한 상소였습니다. 조정의 상당 부분이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완전한 고립무원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원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한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대비마마, 더 큰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종 전하께 직접 건의하여 오늘 오후 특별회의를 열기로 하였사옵니다. 조정에서 어린 왕을 정치적 소용돌이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하께서 그 건의를 승낙하셨다는 말이냐. 김한로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조정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문정왕후는 모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보호하고 싶었던 명종마저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조정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완전한 배신감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좌의정 유님 대감께서 급히 아련을 청하였사옵니다. 문정왕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님이 이 시점에 찾아온다는 것은 마지막 통보를 하러 온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드리도록 하라. 잠시 후 유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절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러 온 자의 확신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스스로 수렴 청정에서 물러나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유님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강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오늘 오후 회의에서 조정의 뜻이 결정될 것이옵니다. 더 이상 버티시는 것은 왕실의 해가 될 뿐입니다. 유님의 말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제안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원형 대감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당연히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문정왕후의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윤원형이 처벌받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력감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유님이 물러간 후 문정왕후는 완전한 고독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침전의 적막함이 그녀를 압박해왔습니다. 창밖의 가을 하늘마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궁궐 너머 한양의 모습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일까? 의문과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그녀의 정치적 생명에 종료를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습니다. 조정의 대다수가 등을 돌렸고 명종마저 압력에 굴복했으며 가장 믿었던 윤원형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명종의 안정적인 왕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정왕후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침전의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한 그루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문정 왕후의 의지는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문정 왕후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 잠긴 그녀의 마음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중종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직 경빈 윤 씨였습니다. 촛불의 미약한 빛이 침전을 가득 메운 어둠과 싸우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중종의 후궁 중 하나였지만 총명함과 깊은 식견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종이 깊은 근심에 빠져 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경빈, 과인이 보기에 이 나라는 너무 많은 파벌 싸움으로 병들어 있는 것 같소. 중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조정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다툼으로 말입니다. 전하, 그렇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젊은 경빈 윤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직 정치의 깊은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직감으로 중종의 고민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필요하오. 왕권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법이니까. 중종의 그 말이 지금도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보며 그녀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인종이 즉위한 지 겨우 8개월 만에 승하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왕대비가 되어 어린 명종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명종은 겨우 12살이었고 조정에는 그 어린 왕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명종 전하가 너무 어리시니 섭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사옵니다. 그때 좌의정 유님이 조심스럽게 건의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실권을 쥐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섭정이라? 그렇다면 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겠느냐? 신들이 합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하겠사옵니다. 그 순간 문정왕후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뜻에 따라 섭정을 세우면 명종은 평생 꼭두각시 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면 여성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도 뻔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내린 결정은 수렴청정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어린 임금님을 보필할 뿐이다. 섭정은 필요 없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살인파의 거두 조광조의 추종자들이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살인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사옵니다. 윤원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윤원형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이상주의적인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기존 관료들을 대거 교체하자고 하고 있사옵니다. 문정왕후는 그때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살인파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료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다시 더 오래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린 시절 파평 윤씨 가문에서 자라던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윤씨 집안의 여식들은 모름지기,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 윤사흔의 엄격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파평 윤씨는 대대로 충신을 배출한 명문가였고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려서부터 나라에 대한 의무감을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종이 임종을 앞두고 그녀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경빈, 훗날 내 후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도와주시오. 왕실의 안위가 곧 나라의 안위임을 잊지 마시오. 중종의 그 간절한 부탁이 지금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명종을 보호하고 왕권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라 선왕의 유언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가 명종을 지킬 것인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정왕후의 눈빛에는 다시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눈빛에 다시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을 그때 침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동시에 들렸고 그 사이사이에 갑옷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급히 아련하옵니다. 김한노의 목소리였지만 그 어조에는 절망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침전 문이 열리자 김한노가 들어왔는데 그의 뒤로는 의외의 인물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금위 대장 정순붕과 함께 갑옷을 입은 무관 서너 명, 그리고 문정왕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사원부 장령 박원종이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사옵니다. 김한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순간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세운 일이냐? 박원종이 앞으로 나서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문정왕후를 탄핵하는 상소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신이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진실을 모르고 그릇된 일에 가담하였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대비마마, 이번 탄핵 사건 전체가 조작된 것이었사옵니다. 문정왕후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작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김한노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비마마, 박 장령께서 오늘 오후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저에게 급히 연락을 주셨사옵니다. 윤원형 대감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옵니다. 문정왕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박원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신은 탄핵장을 작성하면서 제시된 증거 문서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사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의 인장과 날짜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냐? 첫째, 윤원형 대감이 부정한 관리 선발을 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의 날짜가 실제로는 그 선발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날짜였사옵니다. 둘째, 문서에 찍힌 관인이 당시 사용되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사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박원종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대비마마, 위조 문서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좌의정 윤임 대감의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이 말에 문정왕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임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인가? 내금이 대장 정순붕이 앞으로 나서며 보고했습니다. 대비마마, 더욱 심각한 사실이 있사옵니다. 오늘 오후 회의를 앞두고 윤임 대감의 측근들이 명종 전하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사옵니다. 무세운 압박을? 전하께서 수렴청정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정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문정왕후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윤임 일파가 어린 명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박원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신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사옵니다. 오늘 아침 윤임 대감의 측근인 박충원이 소신을 찾아와 이상한 제안을 했사옵니다. 무세운 제안을? 오늘 오후 회의에서 대비맘에 대한 탄핵안에 더욱 강력히 동조하면 앞으로 고위 관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사옵니다.
그때 소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사옵니다. 김한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이들은 처음부터 대비마마를 축출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다른 관원들을 매수해 왔던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박장령, 경이 이 사실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옵니다, 대비마마.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해 두었사옵니다. 또한 다른 관원들 중에서도 이번 일의 진상을 알게 된 이들이 적지 않사옵니다. 정순분기 덧붙였습니다. 대비마마, 내금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님 일파의 움직임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이들은 이번 일을 통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 같사옵니다. 문정왕후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유님 일팩에 미리 알려져서는 안 된다. 정순분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비마마, 내금위에서 은밀히 준비하겠사옵니다. 또한 윤원형 대감께도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문정왕후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절망적으로 보였던 하늘이 이제는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녀가 써야 할 것은 절망의 편지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조선 경복궁 근정전. 오후 시각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문정왕후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걸린 회의가 시작됩니다. 김한로가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대비마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사옵니다. 위조 문서에 원본과 진본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인들의 증언서까지 확보했습니다. 박원종이 발견한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근정전에 도착한 대신들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종이 어좌에 앉았지만 그의 어린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정은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유님이 먼저 일어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렴 청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윤원형 대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박원종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모든 대신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좌의정 대감,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신이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유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원종은 분명히 자신들 편이어야 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박원종이 준비해온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전하, 모든 대신들께 아뢰옵니다.
윤원형 대감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임을 발견하였사옵니다. 근정전, 아니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의 날짜는 정유년 3월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 선발은 같은 해의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관인도 당시 사용되던 진짜와는 다릅니다. 유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확실한 증거들이었는데 그의 음모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정순분기 일어나 폭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전하, 내금위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위조 사건의 배후를 밝혀냈사옵니다. 근정전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위조 문서들은 유님대감의 측근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근정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가 마침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과인은 지금까지 오직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충신을 모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문정왕후는 교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질녘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긴 혼란의 끝에서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문정왕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로 조선의 안정을 다져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겨울, 경복궁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문정왕후는 교태전에서 차분히 국정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님 일파의 음모가 완전히 폭로된 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정왕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오히려 그녀의 정치적 통찰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대비마마, 이번 달 조정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옵니다. 김한로가 들어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되었사옵니다. 특히 관리선발제도 개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새로운 감찰체제도 구축되었사옵니다. 문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윤원형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대감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이조 판서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십니다. 이번 일을 겪으신 후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신다고 하옵니다. 문정왕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원형이 이번 시련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고난이 때로는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종이 문안을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넘은 젊은 왕의 모습에는 이제
확고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전마마, 안녕히 계셨사옵니까? 임금님께서 오시니 반갑습니다. 명종은 자리에 앉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전마마, 요즘 조정이 매우 안정되어 있어 마음이 편하옵니다. 임금님께서도 많이 성장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대전마마, 과인이 보기에 이번 일은 오히려 좋은 일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또한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는 안목도 기를 수 있었사옵니다. 명종의 말에 문정왕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왕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왕의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한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식이냐? 박원종 장령께서 이번 일의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고,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정의로운 관리로 칭송받고 있다고 하옵니다. 문정왕후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박원종의 용기가 제대로 보상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자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느니라. 명종이 물러간 후 문정왕후는 혼자서 창가에 서서 궁궐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이 평화로운 한양의 모습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진실이 밝혀진 감격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지금까지의 여정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선아, 예, 대비마마. 이번 일을 통해 과인도 많은 것을 배웠노라. 김한로는 문정왕후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노라. 대비마마의 지혜가 더욱 깊어지신 것 같사옵니다. 문정왕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더 넓은 시야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펼쳐야겠노라. 그리하여 이런 음모나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대비마마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날 밤 문정왕후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고 궁궐 전체가 평온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정왕후는 다시금 국정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 확고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낸 용기 있는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